내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내도 검사가 살펴보지도 않을 증거 내면요, 검사는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범죄, 과연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검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저는 수사검사만 해본 게 아니라 공판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재판을 하는 검사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되는 사건,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도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 과연 어떤 경우에 무죄, 무혐의가 선고되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많은 증거를 내고 내가 많은 서류를 내면 검사님이 꼼꼼히 봐주시겠지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사가요, 하루에 배당받는 사건이 10건이 넘어가요. 내일 또 10건, 내일 모레도 10건이 들어와요. 근데 검사의 사건이 누적돼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게 사건이 쌓여가지 않을 거면은 내가 오늘 하루에 10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 근무 시간이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이렇게 넘어갑니다. 엄청 오래 근무하죠. 만약에 실제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1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은 내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1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소할 때는 공소장과 증거 목록이라는 걸 써야 되고,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할 때는 이게 왜 혐의가 없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서류를 작성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검사 입장에서는요,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사건 하나당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보고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기록 보고 곧바로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사사건 하나당 정말 간단한 사건들은 300페이지, 복잡한 사건들은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내가 30분 안에 이거 기록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정독을 해볼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각 사건마다 주요하게 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주요하게 보지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내도 검사가 살펴보지도 않을 증거 내면요, 검사는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주로 보는 증거가 뭔지, 혹은 검사가 이거는 기소해야겠네, 이거는 무혐의네 라고 판단하는 증거가 있고,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증거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주요하게 보는 증거는 크게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 진술.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고소장과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 뭐라고 돼 있나. 두 번째, 피의자 진술.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뭐라고 진술하고 있나. 이거 2개를 제일 먼저 봅니다. 세 번째, CCTV가 있다고 하는 CCTV 영상을 먼저 보겠죠. 네 번째, 양 당사자 간의 통화 혹은 메시지 내용. 5번째,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6번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이렇게 크게 6가지 정도를 봅니다. CCTV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준강간 사건입니다. 서로 간에 스킨십이 하고 호감이 있어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한쪽이 내가 사실은 술에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럼 뭘 먼저 볼까요? CCTV 봅니다. 양 당사자가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모텔에서 객실까지 이동할 때는 비틀거리지 않았는가, 혹은 이동하면서 서로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진 않았는가, 성관계가 끝난 다음에 모텔에서 나올 때 양 당사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서로 간에 주고받은 통화라든가 메시지 내용.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관계가 끝났습니다. 다음날이 됐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어? 어제 난 잘 들어왔어. 너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5번째,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둘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헌팅을 하거나 미팅을 하는 자리여가지고 여러 명이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2명이서 따로 이동해서 스킨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지, 혹은 신고한 사람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먼저 스킨십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다음에 서로 모텔에 이동할 때 그 사람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건 뭘까요? 먼저 피해자 진술, 내가 확보할 수 없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피의자로 지목된 나의 진술을 먼저 탄탄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모순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 한번 가가지고 일단은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나,
피해자가 뭐라고 신고했나 한번 들어보고 다음 조사 때 가서 내가 잘 진술해야지. 이거는요, 다른 범죄에서는 가능한데 성범죄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마지막에 판사가 봤을 때요, 첫 번째 조사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다가 두 번째 조사 때 와가지고 다시 상세하게 진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왜? 기억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가고 왜곡되어져 가고 기억이 안 나고 까먹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뚜렷해져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모든 준비는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것도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겠죠. 모텔의 경우에 보통 CCTV가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증거 보존 신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경찰에 연락하셔가지고 이거 빨리 가서 확보해달라. 그리고 그것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의뢰인께서도 곧바로 모텔 가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증거가 이제 날아가지 않게끔 좀 보관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양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 같은 것도 당연히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될 거고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주요하게 보는 증거가 뭔지, 그리고 무죄 받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소당했다라는 말 들었을 때 멘붕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시고 일단 경찰 조사 받아봐야지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증거들 기준으로 증거 수집하셔가지고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